구속 상태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처음 참석했던 지난 1월 21일 탄핵심판 3차 변론. 변론 막바지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에게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계엄 상황에서 국회를 대체하기 위해 국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는지, 국회 무력화 의도가 있었는지를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던 겁니다. 재판부가 변론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유일하게 던졌던 이 질문들에서 드러난 문제인식은 파면 선고 결정문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지난 2019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문영배 권한대행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번 탄핵 심판 내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8인 8색 재판관들의 만장일치 파면 결정을 이끌어내면서 찬탄과 반탄, 심리적 내전 상태였던 우리 사회에 통합의 메시지를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세력으로부터 독립된 상태에서 공정한 재판을 하는데 저희 모든 것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는 점은 문 권한대행은 오는 18일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합니다. SBS 박수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은 전원 일치였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계엄 선포와 국회 무력화 시도, 포고령 1호 발령, 선관위 압수수색과 법조인 위치 확인 시도 등 5개 주요 쟁점에 대해 재판관 8명 모두 위헌,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가 늦어지면서 헌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는데 결국 38일에 걸친 수기 과정을 통해 하나로 뜻을 모은 겁니다. 재판관 전원이 서명한 결정문은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작성을 주도했습니다. 정 재판관은 재판관들 가운데 유일하게 윤 전 대통령이 지명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정 재판관 처형인 박선영 전 의원을 진실화해 위원장으로 임명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지만 변론 과정에서 날카로운 질문과 재판 진행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지시하셨네요. 왜 거짓말합니까? 이렇게 맥락을 끊고 외부에서 지원하라는 의미는 뭐냐고 하면서 답을 그렇게 강요하듯이 질문하시면 어떡해요. 선고가 늦어지자 재판관들의 성향까지 거론하면서 근거 없는 선고 전망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나왔지만 8인의 재판관 모두 12.3 계엄 선포가 국민 주권과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된다는 데 이견은 없었습니다.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탄핵 심판 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충실한 보도를 해준 언론인들과 헌재의 안전을 보장해준 경찰 기동대 대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의 결론은 총 954자, 반쪽 정도 분량이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결정문의 결론은 133자에 불과했습니다. 두 결정문에서 결론은 최종 결정을 단순히 선언하는 대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재판부는 5쪽에 걸쳐 결론을 서술하면서 총 3,481자를 썼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던지고자 한 메시지를 결론을 통해서 드러낸 겁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민주주의. 헌재는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결론 첫머리에 배치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에서는 모든 정치적 견해들이 상대적 진리성과 합리성을 지닌다며 그럼에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은 것은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결론 마지막에 국민 대신 헌법 전문에 있는 대한국민이라는 단어를 쓴 것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권자인 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도 헌재는 통합을 의식한 문구도
결론 곳곳에 배치했습니다. 22건의 탄핵 소추안 발의, 특수활동비 감액 등을 언급하며 계엄 선포 등이 상황을 타개해야 한다는 책임감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기재한 대목.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한 대목 등이 포함된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재판관들의 인식을 좀 반영함으로써 하나의 단일한 의견을 만들어가는 노력의 일환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헌재는 결론을 통해 민주주의 원칙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잘못을 분명히 하면서도 진보와 보수의 분열을 넘은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전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이번 탄핵 심판에서 재판관들의 깊은 고심은 심리 기관에서도 드러납니다. 탄핵 소추부터 선고까지 소요된 시간만 11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63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91일을 훌쩍 넘었습니다. 심리가 길어지면서 재판관 5대3 교착설이 제기됐지만 보수 중도 진보 성향 할 것 없이 결론은 전원일치 파면이었습니다. 심리 과정에서 토론은 치열했지만 결론은 일치한 겁니다. 그러면서 협의는 없고 배제만 남은 정치권을 향해 묵직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청구인인 국회 측, 피청구인인 대통령 측을 차례로 쳐다보며 대화, 타협, 존중도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 그리고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회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사법기관인 헌재가 재판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정치권을 향해 공개적으로 이런 발언을 한 건 이례적입니다. 이번 선고 이후 벌어질 사회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심이 담겼다는 평가입니다. 결정문 곳곳에서도 이런 고민의 흔적이 묻어 있습니다. 계엄 선포 행위의 사법 심사 가능 여부부터 시작해 계엄 요건, 계엄 절차, 병력 동원 필요성 등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판단 내렸습니다. 선고 이후 예상 가능한 반박과 논란을 최대한 줄여 조속히 사회 통합을 하려는 목적으로 읽힙니다. SBS 권준입니다.